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예. 새날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근데 지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에 있어서 새날에서 가장 많은 방송을 했던 분이시기도 하죠. 자, 오늘 사실 비디오로 나가는 첫 방송이기도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다 오디오로만. 네. 큰일 날 줄 알고 쫄아가지고. 자, 시작할게요. 예,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있어서 가장 많은 방송에 나왔던 우리 공순주님 오랜만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생기실지 모르셨죠, 여러분? 지금 화면상으로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실물보다 5배 예쁘게 나옵니다.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들어갈까요? 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도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수사에 대해서 재수사를 결정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일이고 실제로 제 기억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 네. 예를 들면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진짜 범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는 그런 수사는 있지만 네. 지금 사실 막 정권 등과 연관돼 있어가지고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들은 우리 방송으로 나가는 아젠다 중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천안함 사건도 있고 네. 저기 칼기 폭파 사건까지 올라가는데 네, 맞아요. 어쨌건 세월호 사건 재수사라고 하는 건 일찍이 어마어마한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네네. 조국 장관 등이라든지 뭐 계엄령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덮기 위한 용도라고 말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네. 자, 그래서 공순주님이 지금 왜 안 나오시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쯤에 공순주가 나와서 뭔가 좀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가 아마 네. 공소시효 문제 네.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검찰이 네. 세월호 사건 재수사를 하게 된 그 소감이랄까요?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느낌이었어요? 재수사하겠다고 딱 결정했을 때. 그렇죠. 근데 일단 뭐 하나님도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걸 제가 보고 왔는데, 일단 진상규명이 어떻게 될까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솔직히 조금, 불안하다. 예, 그쵸. 뭐, 저 말고도 모든 시민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일단 상황이 너무 이상하고, 과연 검찰을 믿을 수가 있을까, 라는 거죠. 워낙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더 문제는 이제 얼마 전까지, 한 달도 안 된 일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유가족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제 서초동에 나가서 촛불을 예, 들어서 이제 개혁을 이제 외쳤는데 갑자기 세월호 재수사를 한다는 말이 과연 검찰이 갑자기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런 존재는 이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더 여기서 조금 제가 우려가 되는 거, 물론 진상규명에 대면 더 이상 바랄 거는 없죠.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근데 정말 이 검찰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과거에 이제 과오를 스스로 반성을 하고, 예, 그 국민들한테 자신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할 것이냐라는 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더 여기서 뭐 더 문제가 좀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냐면, 김학의 사건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자기 맞아요. 식구를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 관련된 수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모두 검찰 지휘부 상부층에 쫙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번에 지금 안산지청장 임관혁이 단장을 맡았잖아요. 안산지청장이 아시겠지만 수원지검 안산지청이에요. 그 수원지검장이 윤대진이 2014년도 해경 수사팀장했던 양반이, 윤석열의 오른팔이죠. 예, 맞습니다. 그분이 지금 직속 상관 그 수원지검장이 됐고요. 지금 이제 검찰 대검찰청의 산하에 지금 꾸려졌는데, 문제는 중앙지검장 배성범. 이 사람은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성급 해운비리 관련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 수사본부장이었어요. 이제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법무부 지금 검찰국장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성윤이라는 이분도, 이분은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의 본부장 하셨던, 총 핸들링 하셨던 분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검찰국장이 뭐를 하느냐면, 이분이 검찰 공무원 배치, 교육 훈련 등을 하시고, 예, 형사사건 검찰 사무 이제 범죄 정보에 관련 사항이랑 수사 공소 유지에서 압수물, 증거물 같은 거, 그런 거 관리하고 지휘 감독하시는 분이에요. 예. 이 상황에서 지금 검찰청에서 더더군다나 이 조국 검찰 수사단 몇 명 검사 배치 받으셨는지 혹시 아세요? 한 40여 명 예. 정도로 알고 있죠. 근데 지금 김학의 수사했을 때가 13명이었대요. 뭐 밑에 수사관까지 하면 50명 정도가 되는데,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8명이었다네요, 검사가. 그리고 서지영 검사 성추행 조사단이 7명이었는데 세월호 참사 수사단 지금 8명. 8명. 네. 그리고 수사관 포함해서 약 20명. 20명. 예, 아시겠지만 근데 그걸로는 수사가 네. 그래서 보통 지금, 그리고 딱 보면 조국 장관, 전 장관 수사했을 때는 먼저 압수수색 먼저 뭐 집에 뭐 11시간 뭐 아이와 이제 뭐 배우자분 계신 데서 뭐 짜장면 시켜 먹고 막 비난이 엄청 났잖아요. 그렇게 압수수색을 먼저 해서 증거 확보가 우선인데, 지금 검찰 뭐 하는지 아시죠? 사참이랑 연락해 보겠다, 자료를 받아보겠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그러다가 압색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그거는 그렇긴 한데, 쇼로라도? 예,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조국 장관 이제 여론몰이가 정말 우리나라가 흔들렸잖아요. 근데 검찰이 이제 언론을 핸들링을 한다는 너무 이제 짙은 의혹도 있고, 이제 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무슨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 이미 우리가 또 지켜봤다, 김학의 사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들을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자기 직속 상관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임관혁이라는 수사단장이 이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을까 과연? 자기 선배들이 수사해서 남겨놓은 결과를 뒤집으려고 할까? 그것만 생각해도 당연히 갸우뚱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더더군다나 이게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시작해보자 할 수 있는 시간이 공소시효가 1년 4개월. 그러니까 남았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뭐 면피용으로 네, 맞아요. 뭘 덮기 위해서 네. 또 잃어버린 민심을 또 어떻게 뭐 세월호를 어떻게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뭐. 단편적인 어떤 결정은 아니고 네.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세월호 수사를 하면 그나마 자신들이 뭔가 좀 면피할 것 같다라고 하는 우리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 네. 근데 지금 실제로 윤대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윤석열 총장이 네. 자기 오른팔인 윤대진과 연관되어 있는 그 사실은 자신들을 다 수사해야 되는 사건을 맞아요. 할 수 있을까? 네. 그렇지만 이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어중간하게 덮어버리면 또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얘기죠. 그래서 아주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설프게 수사를 하고 덮어버리면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재수사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지금 없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다른 뭐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좀 고민을 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애초부터 얘기를 했던 게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로는 어차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물론 그럴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기무사, 뭐 군, 해군 네, 국정원 다 수사해야 되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국가안보실 박근혜 당시 청와대에 뭐 경호처까지 다 해야 되는데 검찰은 군을 수사할 수가 없죠. 제일 맹점이. 그렇죠. 군검찰이 따로 있고. 따로 있죠. 그리고 군형법이 따로 있고 재판도 따로 받아요. 군사재판부가 따로 있잖아요. 법원이 따로 있고. 근데 검찰한테 고발을 아무리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세월날 방송을 세월호 관련돼서 많이 해서 잘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해경 자료에는 증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녹취록도 너무 손을 댔고 네, 손을 댄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전혀 오픈이 안 된 게 해군 증거들이거든요. 뭐 레이더 항적이나 교신이나 보고서. 근데 이런 거를 지금 1년 4개월이 지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검찰은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뭐 법적으로. 예, 네, 근데 지금 현재 1년 4개월 남았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 군은 뭐 아시겠지만 통수권자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수권자니까 그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해서 국방부 장관이 검찰과 다르게 군검찰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명을 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항상 골머리 썩는 게 국정원이잖아요. 이제 국정원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대통령 그 바로 산하에 소속 있는 기관이잖아요. 국정원이. 근데 국정원 정보 정보직원법을 보면 비밀엄수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퇴직자 포함해서 국정원 직원이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정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네. 그리고 국정원장이 과연 세월호 관련된 내용을 진술을 했을 때 기관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오케이를 해줄 것이냐. 야,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냥 단편적으로 검찰 수사가 어찌됐건 되니까 좋다만 생각했던 측면이 있는데 네. 한계가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네. 근데 이걸 검찰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원장한테 니네 직원들 진술할 수 있게 얘기 좀 해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건 국방부 장관도 할 수 없어요. 국정원장한테. 네네. 더군다나 더 이제 저는 법을 보고 참 기가 막혔던 게 수사를 할 때 왜 필요하잖아요. 국정원 직원들 수사할 때. 근데 그 직원들에 대한 수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사기관이 검찰이나 경찰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그리고 현행범 직원을 구속할 때도 원장한테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네. 네. 그리고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할 때 통보해야 되고요. 수사 끝나고 수사를 마친 때 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체 없이 원장한테 통보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니면 원장이 그래 우리 직원 구속해 라고 얘기할 리 없잖아요. 네.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협조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검찰도 안 되고 국방부 장관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보안 업무 규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 왜 짐작은 하잖아요. 세월호 관련된 뭐 정보 같은 거를 보안으로 묶어놓지 않았을까 국정원이. 근데 이것도 열어보려면 그 보안 업무 규정에 보면 그 중앙이전기관 장의 각호 뭐 여러 해당되는 유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생산된 비밀 이제 정보를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1급 비밀 정보일 경우에는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안심의 심의를 거친다고 해도 요 보안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등을
다 국정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어요. 야, 우리 순주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사단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꾸려졌어요. 지금 검찰이 아니고. 그리고 공소시효도 겁내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증거가 없어요. 그럼 처벌할 수 없죠. 근데 이걸 지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유일하네요. 네. 유일한 사람. 네. 지금 만약에 세월호 사건에서 해군이 결합이 안 돼 있고 국정원이 결합이 안 돼 있고 심지어 기무사도 결합돼 있잖아요. 네. 그 안 돼 있다면 그게 가능한 수사인데 쉽게 표현하면 반쪽도 아니고 한 4분의 1쪽밖에 안 되는 수사. 네. 그런데 공소시효가 1년 4개월 남았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 방송 제목을 바꿔야겠네요. 대통령이 꼭 봐야 되는 방송. 아니 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신다면서요 이 방송. 가끔씩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그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제 그 검찰 수사권 축소. 검찰 개혁을 하고 싶으시다면 세월호 참사 재수사하시면 돼요, 대통령님. 그러면 또 그러네. 네, 2014년도 관련된 검사들 덮은 검사들이 다 검찰 지휘부에 있으니 검찰 개혁 반은 성공하실 수 있어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사람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요. 네, 그래서 어쨌건 네. 지금 그렇게 되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네. 그러니까 어쨌건 검찰은 면피를 하려고 네. 수사단을 꾸리긴 했는데 사실 우리 내 방송도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알고 어디서 있죠. 손대야 될지 깝깝할 걸. 이게 워낙 방대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씩 푸는 게 지금 그 임경빈 군 그 사건 네. 푸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청해진 해운에 대한 대출건부터 네. 이렇게 푸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부분은. 이건 뭐 너무 반 전문가실 텐데 푸나님도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반 전문가실 텐데 일단 해군이 연관이 돼 있죠. 해군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마 그 조정을 짐작으로는 수사를 스타트를 하면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전 정보기관으로 번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제가 보기엔 지금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겠다고 검찰이 나섰다기보다 자기네들의 수사권이 위협을 받으니 강하게 뭔가를 액션을 취하려다 하다 보니 세월호가 맞겠다 해서 잡은 거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굉장히 드는 상황에서 해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꾸린다라고 하면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그 뒤에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당연히 2014년도에 자신들이 해놨던 수사 부분도 손을 안 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사를 얼마든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방향을. 왜 꼬리 자르기가 이렇게 아주 특기인 것처럼 검사들이. 그래서 만약에 뭐 철저히 수사를 우선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철저히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거 관련돼서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지금 이제 푸나님 말씀하셨던 거와 이제 대부분의 현재 시민분들이 일단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검찰이 이제 깃발을 한다고 꽂았으니 지켜보자라고.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 심령적으로는 그렇죠.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이 사실 벌어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이거 우리 못해 하고 거부고 하기는 그렇잖아. 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양날의 칼이죠.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를 해보면 이거를 거부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데 까딱 지금 검찰들이 어설프게 해서 덮어버리면 이제 재수사해달라는 요구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그러네요. 예.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 유가족 분들은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죠.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기대는 우리가 지금 참 여러 번 지금까지 많이 당했잖아요. 정부 공무원들한테 뭔가 이렇게 희망 고문으로 해서 뭔가 이제 해줄 것처럼. 근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이 계속 세월호가 밀리고 있었잖아요. 진상규명이.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1년 4개월이면 지금 수사단을 제대로 된 수사단을 꾸려서 수사를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부족한 그런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과연 그냥 저들이 주는 대로 따라갈 것이냐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그러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네. 해군과 연관이 있고, 네. 국정원과 연관이 있고, 기무사랑 연관이 있고, 그리고 각 정부기관 각 연관이 있는데, 네.
만약에 말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이걸 처음에 결정을 했을 때 뭐 그 언론 플레이가 그렇게 나오더만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 때도 어마어마한 관심 사항이었다. 마치 세월호 사건은 진상규명 하고 싶어 하던 사람이 하는 것처럼 물론 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렇지만 이 윤대진 등의 그 주위 환경 등을 보면 설마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죠. 저는 뭐 자료를 보는 사람이니까 아시겠지만 뭐지 박영수 특검 때 7시간 관련 수사를 하다가 삼성이 주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이제 기간이 짧아서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받았던 진술서들이 있어요. 잠깐이라도 수사를 했으니.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 있죠. 아, 이거 치운다. 그러니까는 뭔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려고 한 흔적을 볼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네. 7시간 동안 뭐 했나 이거에 있어. 네, 그거에 대한 수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술서를 보면 그닥 박근혜 정부 검찰들과 그닥 차이가 없더라.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처음부터 그닥 신뢰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근데 네. 그렇긴 해도 네. 그 당시에는 수사의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못했다고 치고. 자, 치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네. 내가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라면요. 네. 그래서 수사단이 뭐부터 할까를 고민하자면요. 네. 나는 그 핵심에 언딘을 놓고 싶어요. 언딘 좋죠. 언딘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언딘을 바로 치고 들어가기 좀 그러하니 나는 그 지점이 있잖아. 내가 방송으로 말한 적 있어요. 네. 김석균이 헬기를 타고 갔던 그 인물. 네네. 그러니까 임명진 군을 사실상 죽인 인물이죠. 네, 맞아요. 그 김석균이 감사원에서 그 징계 공무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나는 굉장히 좀 오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김석균이 어떤 공범의 느낌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중앙구조본부장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증거들만 보면 물론 수사를 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된 게 없으니까 증거들만 보면 이건 김석균이 알고 했어야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알고 했어야. 지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수사를 이제 진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일단 알고 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과연 그렇게 할까가 이제 왜냐하면 이건 김석균 하나만 개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례로 사참위에서 그 의경을 이미 제대했잖아요. 제대한 사람 일반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함장에 있었던 의경들, 상황실에 있었던 의경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진술을 좀 받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저는 안 하겠다고 하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흔쾌히 네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는데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시간하고 날짜를 잡으려고 전화를 하면 이거 힘들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계속 지금도 뭔가 움직이고 그렇죠. 김석균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뭐 수사를 더 하면은 지가 불지 않겠냐. 정말 어려워요. 그건. 근데 지금 검찰의 수사 재개시 효과가 하나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대대적으로 어쨌건 간에 수사를 하면 저는 제보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실마리도 좀 하나 풀어줘야 되는 게 관련돼 있는 공범이거나 또는 목격자이거나 그랬을 때 범국민적인 어떤 진상규명에 바람이 불면 이제 양심선언이랄까 제보자랄까 이번에 그 임경규 건도 사실 제보자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네, 해경이 영상을 제출했죠. 자발적으로. 네,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건 패스하고 일단.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검찰이 정말 신념을 가지고 재수사할 것 같지도 않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헷갈려 하시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지금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돌아갈 시간은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인정을 하고 기다리자니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저희 왜 사참위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들 그랬어요. 지켜보자 기다리자. 근데 지금 반 지났잖아요. 예. 지금 얼마 전에 임경빈 군 관련된 영상이 나왔을 뿐이지 그 전에 DVR 하나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를 1년을 지금. 근데 그러면서 공소시효 까먹었기도 했고. 네. 근데 결국에는 수사권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푸나님도 이제 방송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참법 발의될 때부터 우리가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 전문가시라니까 푸나님. 일반인들 모르는 거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수사권 없으면 사실 말장 꽝이다. 네. 시간 잡아먹는다. 끝장나기 쉽다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검찰은 수사권이라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검찰이 예, 덮은 검찰이라는 거죠. 그렇죠. 알겠어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네. 그래서 결론은 대통령이 직접 네. 뭐 대통령이 직접 특별수사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특검과는 또 다른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합동수사본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는 통영함. 통영함 수사단이 감사원, 군, 검찰, 검찰에서 100여 명 정도의 구성이 됐었어요. 그걸 합동수사본부. 그리고 이제 기무사 특별수사단이라고 해서 정권 바꾸고 나서 수사본부가 구성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하루 만에 구성이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특별수사단을 이제 만들라고 지시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지시한 게 그 기무사 관련된 사람들, 육군 뭐 관련된 사람들 요 수사단에 집어넣지 마라. 고지시를 하셨어요. 너무 우리한테 필요한. 중요한. 네, 아주 중요한. 그래서 그런 지시까지 했었죠. 더군다나 요런 수사단, 그러니까 요런 수사단 말고도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단을 보더라도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있었잖아요. 해경하고 검찰. 근데 사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광주, 인천, 부산에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설치가 됐었어요. 네, 우리는 이런 수사단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1년 4개월 안에 수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법도 이제 아시겠지만 특별수사본부 대통령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거 법 따로 제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산도 따로 드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그 검사, 그 감사원, 그 군검찰이고 물론 파견되는데 수수료 같은 건 좀 있을 수는 있으나 사무실을 따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특검처럼 90일이라는 기간 한도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건 이런 검찰 이런 의심이 아주 되는 검찰이 아니고 진짜로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긴가민가 종류가 아니고요. 네. 100% 확신이 드네. 네. 이거네. 방법이 이것밖에 없네. 네, 그거밖에 없어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유가족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봤어요? 네, 드려봤는데 일단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네. 야, 이게 오늘 나오신 방송의 논리는 완벽해요. 그 검찰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놓여 있어서 한계가 네.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이걸 만약에 수사를 대충 덮어버리면 다시 기회는 안 오는데 없죠. 그럼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에게 니들이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예요. 저희가 지금 너무 간절한. 이게 지금 다 그렇단 말이죠.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었는데 해경에는 그 적폐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국정은 마찬가지고. 네. 이게 칼기 폭파 사건처럼 오래된 일도 아니야. 지금 불과 5년 좀 넘은 네. 사건이고 기무사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충격 먹었던 게 기무사가 뭐 계엄령 문건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사실상 세월호 사건 조작에 국정원이 아니고 기무사가 더 역할을 많이 했다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수사해? 못해요.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멱살잡이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에는 뭐 봤더니 별거 없었다. 네. 그러면 또 다시 청해진 의원의 무리한 운항 정도로 덮어버릴 가능성. 네. 그러면 다시 돌아올 길이 없죠, 이제 저희는. 아, 이거 중요하네요. 네. 뭐 그러면 대통령께서만 결심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네, 기무사 특별수사단도 지시 하루 만에 구성됐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을 좀 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요. 진짜. 지금 방송 나가는 시점에 네. 청원 하나 만듭시다. 청원 좋죠. 일단 이런 네. 어떤 방법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네. 이 방송을 들어보면 그 특별수사단이 설치되는 이유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도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청원 하나 만들어서 네. 그 청원은 링크는 이제 우리가 지금 네. 이건 녹화니까 네.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 등에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청원을 드리면서 내용에 네.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를 딱 아주 간결하게 써야 돼요. 네. 길면 사람들 잘 안 온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는 있으시나 네. 현실적 고려에서 지금 우리가 답답했던 것들이 사참위를 기다려야 되는 문제. 네. 근데 막상 검찰이 재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올렸던 청원들도 특별수사단 만드는 거에 있어서 검찰 독단적인 건 아니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진다고 하면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해야 되죠. 잘 아시겠지만 좀 있으면 더더군다나 총선이에요. 네, 그러면 더더군다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목소리는 안 나올 거고, 그 총선 지나고 나면 이제 사참의 조사 종료되고 세월호 참사 잔여 공소시효 4개월 남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 정권 말기, 그러면 영원히 할 기회는 없어진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야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은 법적으로야 공소시효 지나면 끝이에요. 근데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특검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증거는 끊임없이 인멸되고 있는 게 중요해요. 네, 핵심입니다. 네,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증거가 없으면 수사단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꾸려도 공소시효 어마어마하게 남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이것만 파더니 정확하게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네. 검찰이 그걸 또 거부할 리가 없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지금처럼 백서를 쓰고 싶다는 심정이 진심이라면 네,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수사를 사실을 한다고 해도요, 검찰이 주로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해경, 기무사 또는 국정원 등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네. 굳이 검찰이 이걸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네. 대통령님 진짜로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왜 이문정 검사님 같은 정말 일 잘하시는 검사님이 맡아주신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진짜. 있겠어요. 야, 이문정 검사 같은 분들이 네. 이제 파견 나오면 끝내주겠는데.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검찰이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일하는 검사 3-4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놓일까, 우리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그 1기 특조위나 2기 특조위나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 그 조사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뭐 자료 하나 달라고 그러면 해경에서 딱 막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니들이 뭔데? 네. 그것도 그 사람들 대부분 늘공도 아니잖아. 네. 어공 정도 가까운 분들이라 개무시하고, 물론 그 페널티가 있기는 하죠. 네. 근데 그거 그냥 주고 마는, 벌금 내고 마는 이런 그냥, 정도니까. 벌금 부과도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효과가 전혀 강제 사항이 될 수가 없는. 이건 푸나님과 저와 아주 오랫동안 자주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조사가 시급한 그 정부 부처가 해경이죠, 일단은. 그게 제일 말단인데 솔직히 가장 시급한 건 해군이죠. 해군이라고 봐요? 네, 해군이죠. 왜? 증거. 해경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손을 댔다고 봐야지 맞고, 지금 전혀 이제 오픈이 되지 않는 게 해군하고 군 지휘통제실 같은 곳에서 아직 하나도 그런 증거를 내놓고 있지 않으니, 세월호 레이더 자료에서부터 녹취록, 교신록, 보고서 같은 거 모두 다 오염되지 않은 자료. 네. 예를 들면 해경이 범인이고 해군은 방관자였고, 그렇다면 해군은 그걸 증거 인멸했을 이유가 없지요. 그때 네, 그 DVR 조작도 거기랑 연관이 있잖아요. 연관 있죠. 그럼요. 그거 건져온 사람이 SSU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방법이 좀 보이긴 합니다. 물론 그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지더라도 어디부터 손을 떼야 될지 더 막막할 수는 있겠으나, 네. 이미 저는 특조위 정도 되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분들만의 촉으로 어디서 손대야 될지 정확한 맥은 짚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막히는 곳이 나는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할 때 아예 막히는 곳들이 사실은 뚫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 지점에서는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기무사? 기무사보다 국정원. 국정원이요? 그 왜 그래요? 저번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주로 덮는 용도는 기무사가 다 했더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기무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이잖아요. 16일 날 세월호 침몰 당일 날 안산과 진도에 기무사 요원들이 이미 배치가 완료가 됐어요. 16일 날 당일 날. 다 아시겠지만 16일 날은 정부에 대한 비난이 생길 때가 아니에요. 왜? 우리 아이들을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 모르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는 그냥 배가 침몰해서 난리가 났을 뿐이지, 그 이상 뭐 정부를 비난을 한다거나 이게 뭔가 뭐 음모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날 이미 안산과 진도 쪽에 완전 쫙 깔렸어요. 기무사 요원들이.
물론. 벌써.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 관련돼서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국정원 자료가 지금까지 오픈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예. 한 건도? 한 건도 없어요. 요번에 사참위에도 왜 이렇게 제공된 목록 니네 혹시 세월호 참사에 관련돼서 정보 가지고 있는 거면 목록 제출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정원은 공문 한 장 딸랑 주고 목록 제출 안 했어요.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비밀 때문에 키워드로 네. 검색해서 네네. 세월호 안 나왔다 그랬다. 네네. 예. 그래서 일단 그 정보 제공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국정원은. 그것도 그때 웃겼던 게요. 그러면은 기밀 문서고 그러면 그 문서가 제목을 세월호라고만 달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계엄령 문건도 보니까 가짜 제목 달아서 그 숨기고 있는데 키워드로 안 나와서 국정원에 관련된 자료, 그러니까 세월호에 관련된 국정원의 자료는 없다. 네. 이렇게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국방부도 국정원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황교안 등을 수사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지시 라인밖에 없겠죠. 검찰.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당시. 그러면 세월호 침몰 관련이나 구조 관련은 아니더라도 그 이후의 수사에 대한 핸들링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겠죠. 누구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도 중요해요. 네. 황교안이. 네. 왜 정부의 책임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을까는 황교안의 독단적 사항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아시겠지만. 청와대 비서실? 뭐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네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사 부분에 대해서 핸들링이나 지시는 확인할 수 있으나 16일 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구조나 아니면 뭐 구조 세력의 파견을 막는 거나 뭐 이런 거는 황교안을 통해서 알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지금 검찰이 과연 황교안을 손을 댈까? 저번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해군 배가 왔을 때 돌려보낼 수 있는 건 대통령? 청와대 정도가 돼야 된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네. 아니면 뭐 김관진이나. 그러니까 그 청와대를 상징하는 건데 박근혜 어차피 허수아비였다고 치고 비서실장이나 국가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의 컨트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이유. 네, 이런 그렇죠. 것도 있고요. 그게 중요하죠. 또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청와대 대통령 관련한 7시간 관련한 그 자료를 뭐 30년 동안 뭐 못 보게 만들었다든지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거 볼 수 있다면서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한 가지 참 모르시는구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푸나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7시간 봉인 30년 이걸 언론에서 하도 떠들다 보니까 박근혜 7시간 기록은 30년 후에나 볼 수 있겠구나라고 인식이 완전 박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그 기사만 살짝 뒤져보시면 조윤선 얼마 전에 왜 특조위 방해 때문에 그 수사 뭐 이제 구형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들이 국가기록원 들어가서 압수수색해서 다 봐요. 7시간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방송으로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거. 국회하고 검찰이 필요하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검찰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럼 영장 받아서 가서 볼 수도 있다고요. 7시간을 안 보는 거지 못 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봉인이라고는 말할 필요가 없겠다. 네. 어쨌든 간에 그것을 밖으로 보지 못하게 봉인해버렸던 그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2014년도 16일 날 의혹 왜 탑승객은 구하지 않고 선원만 구했어? 우리 아직도 이것도 몰라요. 봉인 7시간 그거는 일단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도 지금 진상규명이 안 된 상태다. 정말 걸음마 수준도 안 된다 우리. 거기다가 이제 제2기 특조위가 조사하다 보니까 1기 특조위도 마찬가지일 거고 1기 특조위 조사 기록이 어디로 날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죠. 어디서 조사가 막혔을까 하는 부분도 검찰이 뚫어야 될. 그러니까 지금 수사단이 뭐 다시 만들어진다거나 뭐 검찰 수사든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뚫어줘야만 사건이 얼기가 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거 뚫어주는 거는 굳이 그거를 뭐 어디가 막혔는지 굳이 그거 할 필요 없이 수사권 기소권 있는 대통령님의 지시로 만들어졌으면 굳이 그걸 뚫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럴 힘이 있는 거로 만들어진다.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지면. 그렇잖아요. 수사권 기소권 다 있고 공검찰 검찰 다 있는데 뭘. 네. 알겠어요. 대통령께서 지금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은 촛불 대통령
어떻게 보면 세월호 대통령이라고 본인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은 시간이 찰칵찰칵 가는데 특조위만 믿고 있을 수 없어서 뭐 가슴이 애가 타고 공소시효는 지나가고 증거인멸은 되고 있는데 일단 검찰이 조국 장관 어떤 검찰의 란 이후에 갑자기 세월호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일단 걱정 80% 일말의 기대 한 20%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이라지만 우리 순준님 말씀을 들었고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 진짜 이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진짜로 면피용이 가깝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걱정이 드니까 지금 오늘 제시해 주신 이 방법이요. 그래도 가장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지금 공소시효 문제도 이야기했고. 네. 이제 기무사 말씀드리면 돼요. 네, 기무사 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새날 방송 올 때마다 이제 푸나님도 새날 제가 뭐 필요할 때면 뭔가 알려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새날 푸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생겼지. 근데 그 푸나님 방송 한번 해야죠. 그러면 노 하시는 법이 없어. 콜 언제 할까요? 항상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좀 이렇게 뭐 부채감이라고 해야 되나 뭘 좀 하나라도 더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네. 세월호 진상규명은 네. 누구나 다 같이 하는 일이지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예.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못 들으셨던 뭐 우리 새날 시청자분들께서 좀 못 들으셨던 그러나 조금 열받아 할 수 있는 거를 그 기무사 자료를 좀 보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저 나왔으니까 진상규명 관련된 얘기도 하고 가야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일단 세월호 관련된 조치동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장에 있던 기무사 요원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했던 정보들을 이제 상부에 보고하는 때 이제 작성한 조치동정이라는 보고서 내용이에요. 이제 5월 27일이에요. 2014년도 5월 27일. 인양 관련돼서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세월호 인양 이후 예상 논란 대비 필요라는 내용에 인양 완료 시 각종 논란 재점화로 정부 비난 증가 우려라고 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탑승 인원에 대해서 첫 번째 정부 발표가 476명이잖아요. 근데 인양 후에 탑승자 인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써놨고 두 번째 구조 지연 이게 침몰 이후 희생자가 상당 기간 생존했다는 흔적이 발견될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침몰 원인 선체 하부의 긁힘, 파공 등 훼손 부분 식별이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준비해야 된다. 해서 대비 필요라는 글자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인양 관련 기무사가 제언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제언이 뭐냐면 6월 4일 날 요건 문건이에요. 문건이 실종자 가족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인양 불필요 공감대를 좀 확산시켜야 되겠다. 왜냐면 뭐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돈 많이 들고 뭐 예산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인양하지 말자. 그래서 인양 관련 구조 전문가 인터뷰하고 언론에 기고하고 인양의 비현실성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 짓을 했어요. 김진태가 네. 1,000억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네. 이거를 이제 6월 4일 날 제언을 했죠. 기무사 요원들이. 그러면서 그 국내 뭐 업체 능력 제한에 따른 막대한 인양 비용 부담하고 그 소요 기간 장기와 문제점을 좀 부각을 시키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미국의 애리조나호 기념관 있죠. 바다에 수장시켜서 그냥 그 위에다가 기념관 세운 그렇게 좀 유도를 하자. 유도를 하자. 이야기가 김진태 입에서 나왔어. 네. 그게 이제 기무사 그 서류에 그대로 있다. 그리고 김진태가 수사도 받아야 되겠구나. 있어요. 네네. 예, 이대로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참고로 18일 날 왜 우리 언딘 했을 때 18일 날 지하에 바로 인양 사무실 만든 거 아시죠? 이 18일 날부터 기무사 요원들이 함께 근무를 시작을 해요. 인양 사무실에. 그런데 위에 그때 구조 상황인데 인양 사무실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비밀리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해경청장 김석균이. 근데 여기에 기무사 요원들이 이제 그날 18일부터 같이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그 건물 위에 이제 진도군청 위에는 범정부 대책본부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육군 2명, 그 인양 사무실에는 8명이 근무를 했다네요. 군 세력이 뭘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왜 그래요? 이게 수사 대상인 거잖아. 네. 왜 그러냐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6월 6일 날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그 임경빈군 관련돼서 음. 비슷한 내용, 고 이제 연결되는 내용인데 6월 6일날 군 잠수사들의 희생자 유실 가능성 언급 차단 필요. 그러니까 수습을 하다가 유실이 된.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그 왜 그때 한참 40km 뭐 이격된 지점에서 희생자가 발생됐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유실 방지를 니네가 한 것이냐 해서 막 국정조사에서 막 논란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나온 내용이 뭐라고 써 있냐면 SSU 대원 사고 당일 희생자 수습관 해경의 실수로 유실된 시신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써 있고 UDT 대원 해경이 희생자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걸 목격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더 이제 문제는 이런 관련 내용들이 대외로 유출이 될 경우에는 요 심각성 논란이 예상이 되니까 군 잠수사들 언행 각별히 유의를 좀 시키라고 제언을 한 내용이 있어요. 기무사 요원이. 근데 여기서 더 이제 그 SSU UDT 대원 똑같은 그 유가족의 반발을 우려해서 보안 유지 중이라고. 네, 자기네들은 이거를 제가 왜 읽어드리냐면 정확히 우리가 그 탑승객이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476명이라고는 얘네들이 그냥 말하는 거지. 확정을 해서 말한 거지 확인을 하는 숫자는 아니고. 근데 임경민 군처럼 그런 경우도 그리고 요 시신 수습했을 경우도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그러나 얘네들은 다 알고 있는. 예. 지금 우리 수습하다가 시신 놓쳐가지고 누가 놓쳐진지도 몰라요. 이거는 수사도 안 됐어요. 그냥 지금 임경민 군도 한 100m 떨어진 곳에 발견. 예. 그렇게 떠내려가 버린 경우. 예. 근데 모르죠. 누가 유실이 됐는지. 근데 자기네들은 이렇게 서류에다가 다 알고 적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사를 안 했으니 우리는 알 수 없다. 예. 이게 벌써 6월 달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누가 유실됐는지 몰라요. 유실된 것 같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도 미수습자가 존재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은 이걸 수사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왜 해경 녹취록이요. 본청 거만 제출되고 서해청은 회선 하나만 제출이 됐어요. 목포선은 무슨 녹취록이 녹음이 안 된다는 그런 거짓말을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해서 아예 제출 안 했고. 근데 감사원 여기 이제 감사원도 좀 연관이 돼 있는데 감사원 감사를 했어요.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2014년도. 근데 서해청에서 사고 초기 3일간 녹취록을 삭제를 했다네요. 서해해경청에서. 왜? 그렇죠. 그게 수사 대상인 거지. 이게 감사원 진행 결과 감사하다가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이거를 보통 감사원이 감사를 하다가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하도록 법에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그냥 쓱 지나갔어요. 고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6일부터 18일까지 상황 녹취록이면 이거는 정말 핵심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삭제를 했대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해경청 상황실 관계자 왈 고의로 삭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대. 이걸로 끝. 네. 이렇게 열심히 이들은 증거를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기무사가 세월호 침몰 초기 이제 그 수색을 중단을 하기 위해서 6월달 초인데 인정 사망을 굉장히 많이 유도를 했어요. 당시 그 진도에 있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인정 사망이라는 게 확실한 사망 증거는 없는데 이제 정황상 사망을 했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뭐 정부 이제 기관 같은 데서 사망 처리를 하는 걸 인정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유도를 하려고 기무사 이제 대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실종자 유가족들과 혈연 지연 관계에 있는 공직자들 동원해서 공직자들을 활용하고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방향도 병행을 좀 해서 설득을 하도록 해야 되고 피로시의 천안함 당시 산하자 가족들 있잖아요. 유가족들 그 부분들 통해서 인정사망 수용을 좀 하도록 설득하자 이런 걸도 있어요. 예, 이런 걸도 있고요. 나는 그러니까 아까 그 대통령 특별수사단 직속 기구가 필요한 이유가 대통령이 지시해도 아마 웬만하면 안 내놓으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기무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수사 대상인 거죠. 그렇죠. 근데 검찰은 할 수 없다. 군이니까. 네네. 거기다가 해경 우리 해체된 이게 제가 기무사 그 자료를 보면서 확실히 알았던 게 뭐냐면 해경은 해체된 적이 없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벌은 간판만 받았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 해경이 해체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서 이제 이건 이제 기무사 요원들이 현장에 있던 해경들을 보고 이제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해경청 소속 경감이 온라인상에 해경 해체 반대 서명 운동을 했대요.
예. 요걸 이제 홍보를 하는 게 있었고 해경청이 이제 정부의 해체 결정에 이제 반박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다가 요걸 또 논란이 일자 대변인 뭐 실무진의 문제라고 개인적인 견해라고 하면서 해명을 한 적도 있었고 뭐 땡땡 서장이라고 하는데 어디 서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로 해경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뭐 어떤 잡지가 있었나 보네요. 이거를 자비로 50권을 구입해서 주위에 막 뿌리고 다녔다는 내용도 있고 해경 해체하는 것이 꼬리 자르기라고 비난을 했다고 해경들이 현장에서 그래서 억울하다고 공개적으로 호소를 하고 다닌다. 그리고 그 정부 초기 조치에 반발을 했는데 문제는 해경 해체 발표에 반발을 했는데 6월 12일 날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공개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간판만 바뀌는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안도를 한다. 해경들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수사 기능만 이관하고 국민안전처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일부는 처음에는 이제 국민안전처가 아니고 총리실 산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총리실 산으로 편성되면 오히려 여건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서 좋아라 했다네요. 해경들이 현장에서. 우리만 해체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야. 더군다나 국민안전처 조기 출범 시에 조직 재구성 방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해상 안전 강화 뭐 이런 분야의 역할을 자기네들이 우리 좀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장에서 해경들이. 그리고 이거는 참 해경 조종사의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이 월 24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네요. 구조 작업에 투입이 되면. 예, 그런 이제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구조 작업에 투입되기 위해서 상호 언쟁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그리고 해경 세월호 구조관 초과 근무 수당이 경사 기준으로 뭐 580만 원 정도 지급 예정이라면서 서로 하겠다. 더더군다나 해경이 사고 초기에 주변 눈치를 보면서 도시락 식사 같은 걸로 해결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술도 먹더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하나는 6월 15일 날인데 우리 왜 그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해경 선체 진입 안 하고 그 보조만 한다. 민간 잠수사들만 집어넣는다. 그랬죠? 이거를 확인을 했나 보죠. 기무사에서. 근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민간 잠수사가 선체를 수색하고 해경은 보조 역할만 담당. 슬롯이 사실. 또 하나. 근데 이거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9월 3일 날 조치 동정 내용인데요. 이게 광주지검에서 오늘 해군 정보 전술 정보 증거 보전 신청 관련 첫 준비기일 개최를 한다고 이제 적어놨는데 KNTDS라고 해서 영상하고 교신 레이더 자료 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해군에. 그 교신록 같은 거를 이제 그 유가족들이 증거 보전 신청 그때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사고 당일 해군 전술 정보 증거 보전 신청을 8월 22일 날 했는데 해군 교신 녹취록은 제출 가능하나 KNTDS 영상은 보안상 제출 불가 입장이라고 하면서 그 밑에 판사 검사에게 군 입장 설명을 통해 KNTDS 영상을 제출하지 않도록 할 계획. 그럼 판사를 수사할까요? 이 수사단이? 그러네. 근데 이런 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가져오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됐다는 거죠. 일단 제출은 안 됐으니까 합의가 됐다고 봐야죠.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대통령 직속 수사단이 필요하다. 네. 특별 수사단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게 다 취합되면 이제 어떤 그 진상 규명과 이제 처벌을 할 건 처벌하고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자, 어쨌건 대통령님 보고 계시죠?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적 사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칼기 폭파 사건의 진상 규명이 안 된 채로 저렇게 유가족분들이 노력하시는 건 다 그 시대적 사명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월호는 저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거라고 간절히 믿거든요. 이제 2년 반 남으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해냈던 대통령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남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쨌건 손주님의 생각이 오늘 저를 거의 완벽하게 납득을 시켰어요. 검찰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있구나. 네.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손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방송이었고요. 우리 방송은 또
물러가야겠죠, 뭐. 네. 자, 감사드리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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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